유명인의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또래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화제예요.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한 거였나요? 일단은 그 생명 안전 및 윤리에 관한 법, 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24조에 의해서 생성할 때는 부부 전체의 동의를 받고 병원에서 설명 의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생성된 배아를 가지고 이식을 할 때는 이 명확히 다시 동의를 받는 재동의의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 간이적으로라도 어떠한 그 자필 사인은 받습니다. 이게 그런데 부인이 이시영 씨하고 똑같은 사례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예. 사건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사건 번호. 예,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4년 1월 30일 날 선고된 2022 가단 128713 판결입니다. 예. 2022 가단 128713 판결이고 뭐냐면 혼인 기간 중에 이혼을 했고 네. 혼인 기간 중에 한 2, 3년 전에 남편하고 동의해서 배아를 생성한 거 중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혼자 가서 남편 자필 서명을 남편도 동의했어요라고 하고 사인해서 병원에 제출하고 그 배아를 이식받아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가 막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 남편이 예.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예, 예. 생명윤리법 24조에 보면 예. 배아를 생성할 때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식할 땐 동의를 안 받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예.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나왔습니다. 아하, 못 받는다. 예, 병원하고 의사의 어떠한 과실도 없다. 일단은 법령이 미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남편이 처음에 배아를 생성할 때 동의를 했다는 거는 네. 아이를 낳는 것에 묵시적 동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있고 그 이혼 전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혼 전인데 예. 어쨌든 지금 판결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문을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여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혹은 이혼을 했던가 하면 병원에다가 배아 이식이나 형성에 대해서 의사 철회를 남편이 했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원고 측이 했었어야 된다. 근데 병원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냐. 그런 건데 이 남편이 이제 항소심 가서 또 계속 주장했던 거는 아니 이 자필 서명이 내 아내가 내 이름을 그냥 서명해서 냈는데 네. 이 자필 서명이 그 내가 서명을 직접 한 건지 아닌지 병원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 한 통화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법원에서는 그러할 의무까지는 법적으로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이 그 이시영 씨 사례가 최초는 아니고 법적으로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입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제 폐기 만료할 때 연락을 주거든요. 예. 그 5년간 배아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연장할까요, 폐기할까요 연락을 줬을 때 내가 이혼은 한 3년 전에 했지만 아직 배아가 있나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은 했지만 지금 현행 법상에 다른 사람의 그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을 수는 없는데 우리 전 남편의 그 정자가 있네, 배아가 있네, 이거를 이식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절차상 굉장히 미비한 게 있는 것이죠. 이거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요, 그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에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의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가 직접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남편이 네. 또 동의를 또 했어요. 나중에 전 남편이 그래갖고 둘째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둘째를 가지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수긍하고 가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남편은 보여집니다. 반대한 건 맞는다. 네. 반대한 건 맞는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겼으니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고 말한 부분에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남의 집 얘기예요. 남의 집 얘기고 전 남편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인정을 했다고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사회 얘기이긴 합니다. 태어날 생명의 그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시영 씨의 그
그 발표문을 보고 네. SNS 글을 보고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첫째를 가졌을 때 네. 첫째를 임신 기간에 첫째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쓴 게 항상 마음이 아팠다. 둘째부터는 내가 잘해야지라고 그때 생각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연락을 받았을 때 둘째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약간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네. 적어도 전 남편한테 동의를 받던가 혹은 이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에 둘째를 가졌다는 건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본인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예.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지금 뭐 아무리 이혼율이 높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어떠한 지금 사회적으로 형성돼 현대 사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모가 둘 다 존재하는 것이 아이에게 정서적 함양에 더 훨씬 좋다라는 네.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러한 과정에서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사문서 위조는 좀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에 위조하고 그걸 병원에 제출해가지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받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시영 씨 같은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날짜로도 그 배아 폐기를 받은 이혼한 그 여성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연예인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라고 해서 또 다른 희망을 갖지 않게 될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령을 만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지침을 각 병원에 내려야 됩니다. 네. 뭐라 내리냐면 법은 지금 미비하지만 일단은 이식 과정에서 그 자필이 남편의 자필이 맞는지 확인 전화라도 걸으라고 지침을 좀 내려야지 아마 이거 따라서 모방하는 이게 지금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방 행위가 좀 몇 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계시겠지만 이게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가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악용. 왜 악용이냐면 자 이시영 씨 같은 연예인분들은 경제적 자립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아이 한 명 낳으면 지원이 엄청납니다. 아하. 뭐 국가나 뭐 지방자치대 지원이 엄청나고 네. 이게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네. 지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어요.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다 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애가 다 컸을 때 다시 합치던가 다시 재결혼을 하던가 혼인신고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혼한지 아무도 모르고 아파트 청약도 요즘에 미혼모로 청약되면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문제도 그렇고 이혼을 아까 아이를 잉태를 하자마자 지원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는 이혼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전 남편이 그렇다고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근데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있네. 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네. 그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수당이 되게 많네. 이런 악용으로 임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배아를 나도 병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폐기도 아닌데 혹시 작년에 배아 아직도 있나요? 저 그 이식 받고 싶어요. 시험관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좀 악용될 사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고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 뭐 재산 문제나 양육비 이런 거 어떻게 다 처리가 되나요? 아버지가 스스로 내가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보통은 이제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인지 청구를 합니다. 인지 청구를 해서 내가 태어난 아이의 친부모가 너다라고 인지 청구를 하고 만약에 혼인 기간 내에 300일 그러니까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친부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뭐 그러한 경우 민법 844조인데 그러한 경우로 보여지진 않고요. 근데 지금 남편하고 그냥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를 남편이 스스로 인지를 하던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빠로서의 그 노릇은 네 남편은 다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력과 여러 상황이 되니까 가능한 것이고 정말로 결혼했다가 정말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와이프의 외도와 바람으로 이혼을 해서 나는 얼굴도 보기 싫다. 이 케이스와 별개의 케이스입니다. 예, 별개의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와이프의 얼굴도 보기 싫다라고 이혼을 했는데 혹은 다른 케이스도 있고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인지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했는데 만약에 남자가 재혼했는데 어디선가 나의 아들이
나의 그렇죠. 딸이 태어나다 버리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진짜 예. 물론 소중한 생명이지만 네. 예. 그렇죠. 그 재혼을 했는데 네. 그 친부는 너니까 양육비는 너가 되다라고 인지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생명윤리법 24조에 대해서 글자 몇 개 넣으면 됩니다. 네. 글자 몇 개가 이제 뭐 폐기나 혹은 재이식할 때 이식할 때 그 남편의 그 동의를 받아라. 그 친부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한 그 글자 몇 개를 고치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아마 네. 이 문제가 됐으니까 발빠른 보좌진들은 오늘 아침에 입법 보고 올렸을 거예요. 보고 네. 올리고 상임위에 올릴 거라서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법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통과가 돼서 자리 좀 잡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시영 씨 관련된 사건까지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시영 씨 전 남편 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 예, 뭐 네. 그런 케이스 대충 뭐 어떤 사정인지 다 아는데 여튼간에 예, 이 사건 단순히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상당히 파장을 많이 미칠 사건이고 유사한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근래 몇 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뭐 시험관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시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단순히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파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